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한국의 반도체 관련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울의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렸던 이 특별 대담회에서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이 위기라고 경고를 하면서 더불어서 이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조금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도시바나 미국의 인텔처럼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호 전 장관은 경쟁국들이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기업 특혜 논란 이 부분에 갇혀서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미국과 중국, EU가 각각 수십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은 세금 감면 위주라고 대응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68조 원, 그리고 중국은 101조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 있고요. 일본은 연간 10조 원에서 20조 원, EU도 62조 원이지만 한국은 보조금은 따로 없고 세금 감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창양 전 장관도 AI 시대의 급격한 기술 변화가 현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더 적극적인 정책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윤상직 전 장관은 2030년까지 이 추가로 필요한 전력 수요가 64기가와트까지 달하기 때문에 현재 전력 설비를 50% 이상이나 늘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지연되면은 첨단 산업 발전도 늦어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장관들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인재 육성도 현재 강하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종호 전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탄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현재 전환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은 경쟁에서 조금 더 밀려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SMC 관련된 기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고요. 이 대만의 TSMC가 유럽 내 추가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서도 TSMC의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확장 전략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청원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TSMC가 독일의 드레스덴의 첫 유럽 공장을 건설을 진행할 줄 있고요. 다양한 시장 부문을 위해서 추가 공장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TSMC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의 일종으로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레스덴 공장은 2027년에 가동을 목표로 이 100억 유로 규모로 건설 중이고요. TSMC는 유럽 내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추가 공장을 세울 가능성까지도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우 주임위원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TSMC는 이미 미국 애리조나에 65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라고 하면서 이 TSMC의 조금 더 글로벌화된 전략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차세대 무기 3D HBM 연산 속도 10배나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확인해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3D HBM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일 김경윤 삼성전자 상무는 3D HBM의 개발 방향을 공개를 하면서 이 기술이 AI 칩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3D HBM은 연산 장치와 HBM을 이렇게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이 거리 자체를 줄임으로써 데이터 전송 속도를 10배나 증가를 시키고요. 패키징 면적을 0.5배나 이렇게 줄이고 전력 효율성을 0.6배 향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칩 발열 문제 자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현재 남아있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칩 배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또한 HBM 안에 연산 소자를 탑재하는 이 커스텀 HBM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고객 맞춤형 기술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 개발을 이제 AI용 메모리 시장에서 다시 초격차를 달성을 하고 SK 하이닉스에 내준 리더 자리를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선도적인 기술 개발로 이 AI 칩 고객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다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약 20여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요. 해리스는 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계에서 이전만큼 강력한 지지를 현재 얻고 있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또 시에나데이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를 지지하는 흑인 비율은 78%, 히스패닉 비율은 56%로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 각각 90% 그리고 62%를 받은 것에서 좀 크게 하락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계의 3분의 1 이상이 이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지지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차이는 사실상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 조사에서 해리스는 50%, 트럼프는 48%로 이게 집계가 됐고요. NBC 방송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48%로 동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좀 확인을 해본다면은 A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는 9월 달로 봤을 때 52%에서 50%로 해리스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48%로 2%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C 방송과 ABC 방송도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초박빙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말만 해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선두 다툼이 굉장히 치열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대선 배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54%, 해리스는 45%로 트럼프를 조금 더 우위로 보고 있고요. 펜실베니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이 경합주에서 민주당 성향 유권자 등록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도 해리스 후보에게는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대선 이후에 폭력 시위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대선 불복 비난을 역으로 좀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을 급진적 좌파라고 부르면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시에는 주 방위군 또는 군대가 진압할 것이다 라면서 조금 과격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가 높은 가격과 킬러 앱 부족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화로 약 47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량이 적어서 전용 앱 개발 유인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앱 출시 자체가 둔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비전 프로 앱스토어에 새로 등록된 앱은 단 1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앱은 전체 앱의 34%에 불과했고요. 비전 프로의 올해 예상 판매량은 40만 대에서 45만 대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2분기 판매량은 1분기보다 80%나 줄어들었다는 추정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달리 메타의 퀘스트 시리즈는 VR 헤드셋 시장을 현재 굉장히 강하게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분기 시장 점유율 74%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애플은 가격을 낮춘 후속 모델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인데요. 여전히 $2,000, 한화로 약 270만 원을 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메타의 퀘스트 3S가 $299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더 이상 신기술의 선두주자가 아니고 시장의 기대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 내용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